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달러 추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달러든 주식이든 떨어진다고 해서 매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서 떨어집니다. 반대로 오른다고 해서 매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오릅니다. 그래서 달러든 주식이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들을 많이 답답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의 변화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추세적인 전망, 추세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제가 열흘 정도 만에 달러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 전망에 대한 약세, 달러 약세 그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떨어지는 달러 참 날개가 없습니다. 이러다가요, 1달러가 1,000원 이하, 즉 999원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상도 있는데, 저는 예상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에 대한 원인 몇 가지들이 있죠. 지난 열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러스 그것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달러 폭락의 비밀 몇 가지를 같이 곁들여 드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달러 폭락의 비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아는 것과 처음 듣는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말씀드릴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달러가요, 신뢰를 잃었다. 전 세계 첫 번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신뢰를 잃었다. 그것이 오늘 이 방송에서 5가지로 말씀드릴 그 제목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 떨어지는 달러 날개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달러 폭락의 비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첫 번째 보는 그림은 최근 3개월 달러 환 움직임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쭉 빠졌습니다. 높았던 때도 있었죠. 1달러 1,200원 정도 되었을 때 11월 13일 기준 오른쪽으로 보면 11월 13일 기준 1,113원 정도입니다. 자, 왼쪽에 지난 3개월, 최근 3개월 동안 나름 달러가 1,200원 정도 가까이 유지되었던 때, 그리고 지금 미끄럼틀 타듯이 추락한 지금 현재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었죠. 상대적으로. 즉 코로나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주식 등등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의 달러 하락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두 번째요. 최근 15일 동안의 환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5일 동안에도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1,140원을 11월 4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월 13일 기준 1,113원으로 추락했는데, 자, 20원 가까이 크게 떨어졌죠. 불과 15일. 자, 11월 4일은 어떤 날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 3일, 바로 그 뒷날입니다. 한국 시간 11월 4일은 미국에서 한참 개표 중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달러가 1,140원으로 살짝 오른 것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11월 4일 이후 5일, 6일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바이든이 이기겠다,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달러가 다시 쭉 빠졌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바로 바이든이 당선 예측되면서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부양책, 즉 달러가 지금보다 더 쏟아져 나올 거야. 바로 이 점 때문에 달러 약세가 급하게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커지는 불안 심리. 자,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이 격심한 혼란으로 이해되는 불안인데요. 자, 미국 하면 민주주의 대표 국가, 자본주의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1등 대표 국가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 이후 이처럼 격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미국? 이런 불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즉,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어 왔던 미국의 그 위상이 흔들립니다. 즉, 불신과 대립, 음모론의 천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받던 미국이 오히려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같은 미국의 리더십을 믿어도 되나? 민주주의 대표 또 자본주의 대표 1등 국가로서의 미국을 믿어도 되나? 라는 이 기축통화 달러가 가지는 위상, 그 위상은 곧 그 국가의 위상이죠. 자, 그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새록새록 커지고 있다. 네 번째는요, 위안화의 약진입니다. 자, 위안화. 영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 BP, 브리티시 퍼트리움인데 이 영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인 BP가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이라크 원유 300만 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유, 전 세계 원유 결제 시장은 무조건 달러로만 하기로 국제 간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한 약속을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노라고 동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달러로만 이 석유 결제를 했는데 최초로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 영국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중국 위안으로 결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 연구소는요, 에너지 상품 거래 국제화를 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2018년도에 개장했는데 2018년도에 개장했으니까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죠? 2018년 이후 개장하고 그때부터 중국 내의 원유 거래에만 국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2018년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가 문을 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내, 즉 중국 밖 원유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소비하는 그 원유 거래에만 국한해서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가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건데, 자, 이게 사상 최초 몇 가지가 사상 최초입니다. 첫 번째는요,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 두 번째는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 참여했다는 것. 세 번째는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했다는 것. 네 번째는 현물로 납품, 즉 상하이 거래소 최초로 중국 밖으로 현물이 빠져나갔다. 이 상하이 거래소의 거래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은 사상 최초다. 자, 이것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트럼프가 계속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 취임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막을 수는 없고 중국 경제의 부상을 그 속도를 지체할 뿐이겠죠. 이 중국 경제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즌만 하더라도 사실은 방귀는 그쪽에서 끼고 구렁내는 우리가 다 전 세계가 맡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 경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가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2018년도에도 엄청나게 트럼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했죠. 2018년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계속 부상,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유럽 동맹의 균열이 일어났다. 즉,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동맹조차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요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과 미국 간의 이 동맹이 균열되었다. 그 결과로 글로벌 석유회사 영국의 글로벌 석유회사가 바로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미국의 자존심의 문제다. 사실은 달러로 거래했다.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에서 그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위안화로 거래한 그 양은 전 세계 이 결제 통화에서 아주 그냥 한강으로 따지면 뭐 물 한 바가지도 되지 않고, 부산으로 따지면 낙동강 물 한 바가지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결론 뭡니까? 달러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원화로 1,800만 원 돌파, 뭐 2천만 원도 뭐 상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많은 무게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 물론 달러가 많이 풀렸고, 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를 신뢰를 잃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이 있죠. 그런데 이 금에 대한 신뢰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금까지도 대체할 수 있겠다, 안전자산으로서. 자,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밑바닥에서는 결국 달러가 신뢰를 잃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달러가 이처럼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이든이 대통령 이 당선 확실시되는 효과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미국에 대한 리더십이 불안해졌고, 이제 강대국 미국에 대한 위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 이후의 혼란 등등을 보면서, 또 이미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에서 영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가 달러가 아닌 최초로 위안화로 결제한 것은 미국의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양은 아주 작지만 전 세계 결제되는 그 외환 거래를 포함해서 실물 또 이런 에너지 거래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결제되는 통화 대비 아주 미미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동맹이죠. 영국 하면 아주 주요한 동맹. 또 메이저 석유 회사가 달러화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것은 정말 미국에 한 방 먹였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상하이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에너지 대금, 석유 대금을 결제한 것이 지난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달러가 신뢰를 잃는다, 이것은 당장의 바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동맹 간의 균열이 생기고 신뢰를 잃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바이든 효과를 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 자산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말입니다. 우선은
달러, 약달러 현상이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 있겠다. 제가 열흘 전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역시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후유증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달러 추락에 큰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달러 추락 생각보다 깊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개인의 환 투자는 위험합니다. 지금도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달러가 쌀 때 사두면 좋지 않을까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달러가 오를 때 팔려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 정세 등등 환 투자는 아주 복합적이고 예민한 여러 요소들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오르내리고 환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그 변동폭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또 수수료 등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주식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많지도 않고 또 그 정보 취득도 타이밍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환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환 투자는 아주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가지고 환 오르내림을 가지고 돈 벌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말 하지 않기를 개인은 그렇게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요. 사용자산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 소비하듯이 미국의 달러를 예를 들면 뭐 미국 여행 가서 쓴다든지 또 미국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송금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으나 또 너무 많은 사용자산으로 활용해도 엄청 남는 많은 달러를 가진 분들은 더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죠. 네, 그럴 때는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오르는 달러 자산으로 대체해 두는 것이 어떨까. 오르는 달러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 주식 또 해외 펀드 이런 것들이겠죠. 오르는 달러 자산으로 대체 이런 등등을 조금 고민하면 앞으로 달러 추락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자신의 자산 크기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세 가지를 좀 참조하면 좋겠고, 최근에 또 이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써야 할 돈인데 달러를 많이 바꾸어뒀다. 어떻게 할까요? 써야 될 돈이면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써야 되는 돈이라면. 네, 그런 생각도 드립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든 환이든 내린다고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서 내리고 또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리면서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보다 또 내일이 모레보다 환이 어떨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약달러에 대한 전망이 훨씬 강해졌다. 열흘 전에 비하면 훨씬 강해졌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추락하는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곁들여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유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이렇게 나옵니다.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